여생을 조지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여생을 조지지 않는 조지지 않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 채널에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값진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조지지 않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물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바로 배민 비마트 아르바이트인데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러닝조차도 너무 더워서 최근에는 잘 하진 않았지만 또 걷기만큼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걸맞은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서 최근에 해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지만 사실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도 그 결과물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벌던 거에 비하면 운동을 하면서 용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민 비마트 아르바이트. 그래서 작년에는 쿠팡 아르바이트도 해봤었는데요. 쿠팡과 배민 비마트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어렵냐? 쿠팡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몸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는 머리와 순발력 그리고 체력 굉장히 둘 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쿠팡이 힘들어서 쿠팡에 한 표를 줬는데 사실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웠네요. 앞으로 1년 이상은 또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 더 보태고자 했던 아르바이트. 그래서 1년 3개월이 훨씬 지났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일절 들지 않는 알바고요.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나흘을 연속으로 했는데 8시간, 6시간 반, 4시간, 4시간 요렇게 나흘을 했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다소 힘든 일이 아니었나. 네, 그 썰을 지금부터 차차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쿠팡이든 배민비마트든 각자 고유의 교육 시스템과 또 출퇴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영상 링크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해서 원하는 그 지역의 어떤 물류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날짜가 맞아 들어가면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교육 관련된 안내를 쭉 주시는데 문자로 거기에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교육 영상이 담긴 링크고 그걸 본 다음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를 해야지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얄짤없이 돌려보내시고요. 그날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현장에서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 최대한 그 영상 링크를 미리 보고 가는 게 가장 편하더라. CLS 쿠펀치라는 앱을 꼭 받아서 가셔야지 출퇴근 도장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알바비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받으려면 CLS 쿠펀치 앱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 물류센터에서만 잡히는 와이파이로 잡고서 로그인을 해야지 출퇴근이 된다. GPS 정보 기반으로 그렇게 출퇴근이 된다는 점. 역시 배민 비마트도 똑같습니다. 시프티 앱을 받아서 거기는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는 교육을 영상을 미리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가서 보여주십니다. 관리자분이 교육을 말로도 살짝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저는 되게 배민 비마트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바로 이름을 외워서 누구누구님이라고 호칭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물론 알면 알수록 무서움이 있었고 굉장히 날카로움이 있으셨지만 당연하죠. 물류 관련 일은 신속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아르바이트로 처음 갔더라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자분이 굉장히 처음에 친절하셔서 저는 놀라웠고
또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 관리자분을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 사무실 체력과 현장 체력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빠릿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배민비마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배민비마트를 4번밖에 안 나가봤지만 굉장히 그 관리자분들을 좀 리스펙하게 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조금 직원분들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훨씬 많은 인원을 배민비마트보다 한 번에 수용하는 알바 인원이 한 3배 이상 됐을 겁니다. 배민비마트 경우는 일요일 기준, 주말 기준으로 한 텀에 아르바이트 직원 다 포함하면은 한 8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일 피크 타임이. 근데 이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30명 넘게 있는데, 그분들이 뭐 경력자분들도 계시지만 신입 아르바이트도 많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게 제어를 하려면 약간 언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퉁명스럽고 굉장히 무섭게 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겠더라고요. 두 기업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달랐지만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이렇게 직원분들에 의한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체력과 신속함이 저 스스로를 좀 불편하게 했던,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물류 알바에. 토트 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장난감 박스 같아 보이는 그 박스 있죠. 배민비마트의 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네 마트를 가도 있는 가벼운 장바구니, 플라스틱 장바구니, 그것을 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가 둘 다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 자산이고, 그게 없으면 일이 안 되는, 물류 일이 안 되는 거고요. 쿠팡에서는 대신 토트에 이 1년 번호를 매겨놓지는 않았는데, 토트보다 더 큰 개념인 이 세로로 긴 트레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번호 3자리가 있어요. 그 번호 3자리가 그 지역에 맞는 1년 번호고, 예를 들어 경기 남부, 거기서 수원시 있고 화성시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각각의 지역에 맞게 고유 번호들이 있는데, 택배에 자동으로 코딩돼서 나오는 그 물류 번호들, 그거에 맞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싹 내려오면 그 번호 안에서도 또 세분화된 3자리 번호를 봐야 됩니다. 그거에 맞게 토트에 담아서 트레이 박스에 올려놓는 게 쿠팡의 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힘있게 빠르게 해나가야 되는 일인 거고, 무조건 힘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숫자 맞추는 거. 그거는 빠르게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힘. 왜냐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막 기사님들이 이렇게 헤매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 물류 번호에 맞게 잘 배치를 해줘야 되는, 그게 관건인데, 저는 그걸 빨리빨리 할 수가 없었던 게 컨베이어 벨트로 쏟아져 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거를 한번 그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쌓이고 막 쏟아지고, 그 벨트 아래로 다 막 쏟아지고 내려와서 부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품들이. 그게 한 번에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작은 것들이라고 정리하기가 편하다? 그거 아닙니다. 너무 크고 작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은 크게 쏟아지는 물건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고, 발 아래 떨어졌는데 어딘가에 처박혔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아주 애먹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분류를 하는 겁니다. 2번 해보고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헤맬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해도 숙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보다 체구가 더 작고 마르신 언니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모습 보면은 진짜 달인, 생활의 달인에 진짜 나오셔야 돼요. 가위 눌릴 때 택배에 가위가 눌릴 것 같은,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었고, 다리가 정말 언제 이렇게 부딪혔냐 싶을 정도로 멍이 들었고, 멋모르고 이틀 연속을 해서 살이 쪽 빠졌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틀 만에 3kg는 빠졌을 거예요.
그 후로 러닝 기록이 좀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빠지니까. 그 후로 약간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냐 이런 소리를 한동안 들었어요. 한 4달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얼굴이 놀랍게도 이게 되게 좋아진 얼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밥은 안 좋습니다. 지점 바이 지점, 센터 바이 센터인 걸로 알고 있으나 제가 간 곳은 밥을 안 주는 곳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싸간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그 휴게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냥 의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알아서 앉아서 쉬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30분 동안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어디 갈 수 없게 완전 그 고립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면은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곳이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 셔틀버스가 아니면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곳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면서, 저도 아무래도 뭐 기획 쪽이 또 어찌됐든 사무직인 거잖아요. 힘쓸 일이 꽤나 많거든요. 물건 옮기고 뭐 책상 옮기고 이럴 일이, 뭐 소품 옮기고 와바바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제가 하던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였다. 물류는 정말 말 그대로 물류군.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는 PDA를 일단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PDA를 다루는 게 초반에는 조금 손에 안 익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장갑을 낀 채로 했을 때 안 눌리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구식 PDA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막 시간 지체되고 막 꼬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PDA를 쓸 때 물건과 그리고 물건이 있는 그 섹션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해야지 이 피킹을 빨리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피킹과 패킹하는 거를 저의 담당 관리자분이 한 3번 정도를 돌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주문을 받아서 어떻게 피킹하고 패킹하는 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말로 1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하는 게 훨씬 빨리 체득이 되고요. 저는 피킹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PDA로 바코드 찍고 상품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왜냐면 도서관 갔을 때 우리가 책 일련 번호 찾아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PDA의 일련 번호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시스템 개발을 너무 잘하셨어요. 냉장, 그리고 상온, 동선에 맞게 아르바이트생들이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동선에 맞게 PDA에 띄워주기 때문에 그 PDA만 잘 갖고 잘만 하면 어려울 건 없는데, 피킹은 문제는 이제 또 그것 역시 체력이죠. 무게. 생수 12개들이에 콜라 1.5리터 4병 막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제 편의성 있는 배달 시스템 쓸 때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체력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피킹에서 줄인 시간, 패킹에서 다 써요. 패킹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까치발을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싸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저를 아마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 관리자분들이. 물과 무거운 물건들을 한 번에 시키는 그런 주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킹, 패킹 시간이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치가 조금 보이는 게 일용직이고 단기 알바지만서도 이게 옆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체 점포에 대한 평균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킹, 패킹 시간은 웬만하면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피킹, 패킹을 안 하는, 주문이 없는 타이밍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지원 메뉴로 돌려줘라. PDA 안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돌려줘라. 그렇게 해야지 그 점포 평가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이사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일용직이니까 뭐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직장인으로서의 관성이 있다 보니까 관리자, 리더가 하시는 말씀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그 근성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 저는 쿠팡, 배민비마트 둘 다 이제 1년 안으로는 안 할 것 같지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2개 중에 누가 좀 더 어려웠냐 생각하면 전 사실 배민비마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주문이
어떻게 언제 몇 시에 불시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라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문 10건이 2명밖에 없는데 막 밀려오면 그때 확 멘붕이 오더라고요. 냉동 상품을 정말 많이 시키시는데 그 냉동 창고가 빨간색 라벨 A 섹션 거기로 그 들어가는 게 지옥문 열로 들어가는 거죠. 점퍼가 있어요. 근데 그 점퍼를 주워 입고 냉동 갔다가 냉장 갔다가 상온 갔다가 하는 게 그게 초보한테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죠. 점퍼 주워 입고 막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반팔인 채로 막 들어갔는데 그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제발 열리지 마라 이러면서 냉동을 그렇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부대찌개, 만두, 곱창, 스테이크, 그리고 아이스크림. 냉동실 냄새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와 어떤 여러 가지 음식물이 얼려진 그 냄새가 이렇게 응축된 그 냄새가 있는데 그걸 계속 맡고 있으니까 괜히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워낙 더운 날씨니까. 상온으로 오면은 또 땀이 다시 나고. 그래서 모공이 막 쪼였다 풀렸다 쪼였다 풀렸다 쪼였다 풀렸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제 얼굴을 보니까 냉동육 같더라고요. 미안해. 냉동육이 해동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어. 다른 분들은 안 그랬고 제가 유독 냉동육이 해동된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또 진짜 힘들다. 쿠팡은 그냥 어디를 할 것도 없이 다 아픈데 배민비마트는 여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팔꿈치가. 쿠팡은 또 그 멍이 되게 오래 갔었거든요. 근데 배민비마트 같은 경우는 무릎이 진짜 아팠어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여러 번 자주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시간 안에 받는 주문이 저는 초보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거는 한 5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평균 5건이면은 거의 무릎을 한 건당 20번은 굽혔다 폈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쿠팡에 비해서 배민비마트가 쉽다는 후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류 비전공자로서 가장 두 기업에서 다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인건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수차례 돌려가면서 쓰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두 기업 다. 그래서인지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인지 물건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쿨하게 넘기는 경향이 둘 다 있더라고요. 제일 제가 무서웠던 게 계란인데 계란을 깰까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깼어요. 배민비마트에서 한번 깼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괜찮다고. 직원분들이 괜찮다고. 빨리 딴 거 해서 빨리 하시면 된다. 쿠팡 같은 경우도 물건 자체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사실 안 깨지는 게 이상하거든요. 약한 물건들은. 이게 진짜로 물건을 보는 방식이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굉장히 그냥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기업 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하게 넘기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잠깐 할 수 있게 기회를 여러 번 주면서 사실은 기업 이윤을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고 있구나. 분류까지도 기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텐데 설비 투자,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투자 그런 것들보다는 당장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을 쓰는 게 바꿔가며 쓰는 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먹히는 일인가 보구나 라고 몸소 느끼게 됐죠. 경업금지가 아닌 직장에서 너무 뭔가 매너리즘이 있으시거나 각성이 필요하거나 하는 직장인 분들이 아주 잠깐 해보기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좀 용돈이 필요하다. 리스크 부담 없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일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류도 어려운 분야구나 라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됐고 제가 기자나 작가를 할 때에는 전혀 취재를 해보지 못했던 분야라서 그 분야만큼은 잘 몰랐었는데 그냥 택배 오면 배송 오면 편하게 받고 그냥 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와 많은 과정에 일들이 있는지는 이번
그리고 작년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글을 쓰고 창작하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자.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소재들을 찾아보자. 집중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많이 쓰고 각성을 하게 되면서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 여러모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잔잔한 일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생을 조지지 않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한 인생 본격 탈출기. 우리 이제 걸어봐요. 꽃길. 다채롭게 조진 인생, 다채롭게 회복하는 여생을 조지지 않아.